한국을 떠난 지 15년 만에 다시 돌아온 68세 김영수 씨는 요즘 매일 아침 창문을 열 때마다 같은 말을 중얼거린다. 왜 이렇게 좋은 걸 이제야 왔을까? 젊은 시절 그는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아이들 교육과 노후 안정이 이유였다. 주택을 마련하고 은퇴연금도 쌓으며 겉보기엔 안정된 삶이었다. 그러나 65세에 퇴직하고 나니 그 넓은 집이 오히려 외로움의 상징이 되었다. 주인은 모두 일하느라 바빴고 교회나 한인 모임을 나가도 허전함은 채워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의료비와 생활비가 그를 압박했다. 40년 함께 살아온 아내는 당뇨와 무릎 통증으로 병원을 자주 찾았고 그때마다 청구서에 적힌 금액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은퇴 이후 수입은 고정됐지만 지출은 예측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오랜 고민 끝에 귀국을 결심했다. 처음엔 두려움이 컸다. 한국 물가가 오르고 있다는 뉴스, 복잡한 행정 절차, 그리고 오랜 공백 후의 인간관계가 걱정이었다. 하지만 막상 돌아와 보니 생각보다 삶이 단순해졌다. 월세 50만 원의 작은 전세방, 국민건강보험 재가입으로 의료비 부담은 줄었고 매주 시장을 다니며 장을 보는 재미가 생겼다. 무엇보다 사람 냄새가 돌아왔다. 이웃과 나누는 인사, 시장 아주머니의 덤, 공원에서 나눈 대화 한마디가 그에게는 오랜만에 생기었다. 그는 미국에선 돈이 있어도 웃을 일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돈이 없어도 웃게 된다고 했다. 경제적으로는 분명 더 절약해야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훨씬 여유로워졌다는 말이었다. 하지만 귀국 1년 차의 생활은 단순한 귀향의 행복만으로 설명되진 않는다. 현실적인 적응 과정도 만만치 않았다. 우선 의료비는 미국보다 저렴하지만 보험 적용 외의 진료비는 여전히 부담이었다. 또 연금 수령 절차와 환율 문제로 첫 몇 달은 현금 흐름이 불안정했다. 친구들을 만나면 처음엔 반가웠지만 오랜 세월의 간극은 어쩔 수 없었다. 서로의 대화 주제도 생활 리듬도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다시 한국에 맞춰가는 법을 배워갔다. 동네 복지관에서 어르신 영어 강사를 하며 하루 2시간씩 일했고 지역 시니어 밴드에 가입해 기타를 잡았다. 일과 취미가 생기자 하루가 짧게 느껴졌고 무엇보다 다시 사람 사이에 있다는 감각이 그를 살게 했다. 전문가들은 귀국 은퇴자의 이런 심리 변화를 관계 복귀 효과라고 부른다. 해외에서의 은퇴는 경제적 안정은 줄 수 있어도 사회적 연결이 약하다. 반면 귀국 후엔 가족, 친구, 공동체의 관계망이 회복되면서 삶의 의미가 강화된다. 한 은퇴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한다. 인간은 결국 관계 속에서 존재를 느낍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분들이 사는 맛이 난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단순히 문화적 친숙함 때문이 아니라 다시 관계의 언어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김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에서 자녀와의 관계는 멀어졌지만 귀국 후 오히려 영상통화가 늘고 손주들과의 대화도 더 활발해졌다. 심리적 거리감이 좁혀진 것이다. 재정적으로는 분명 조정이 필요했다. 그는 미국 사회보장연금과 개인연금으로 매달 약 2,500달러를 받지만 한국에선 환율 변동과 송금 수수료로 실질 수입이 줄었다. 대신 소비 패턴을 과감히 바꿨다. 외식 대신 집밥, 대형마트 대신 전통시장, 자동차 대신 지하철. 생활비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만족감은 배로 늘었다. 그는 이제는 싸게 산 걸 자랑할 때가 제일 기쁘다며 웃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가 소비의 심리적 회복이라고 말한다. 미국에서는 절약 박탈감이었지만 한국에서는 절약 지혜가 된다. 문화적 가치관의 차이가 돈의 의미를 바꿔놓은 셈이다. 이처럼 귀국 은퇴는 단순히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보는 것이다. 해외에서의 은퇴는 경제 중심의 노후라면 귀국 후의 은퇴는 관계 중심의 노후다. 하지만 모든 귀국이 성공적인 것은 아니다. 일부 귀국자는 주거 불안, 가족 갈등, 의료 제도의 복잡함으로 다시 해외로 돌아가기도 한다. 결국 성공적인 귀국의 조건은 현실적 기대 조정이다. 한국의 생활비 구조, 주거의 안정성, 의료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원하는 삶의 속도를 미리 점검해야 한다. 김 씨는 귀국을 준비하며 6개월간 한국의 생활비를 직접 시뮬레이션 해봤다고 했다. 그때 이 정도면 살겠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막연히 돌아온 게 아니라 계산하고 돌아온 거죠. 그는 지금도 매일 아침 동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사람들과 이야기한다. 미국에선 커피 한 잔 마시려면 차 타고 나가야 했어요. 여긴 걸어서 나가면 사람을 만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의 말은 귀국 은퇴자들이 공통으로 하는 말과 닮았다. 돈보다 사람이 그리웠다. 오랜 외국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들의 공통된 깨달음은 결국 노후의 질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해외의 넓은 집보다 한국의 좁은 방이 더 따뜻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이야기가 던지는 교훈은 분명하다. 노후의 행복은 금액이 아니라 온도에서 결정된다. 돈이 아니라 사람 사이의 온도, 하루의 온도, 내가 느끼는 삶의 온도가 진짜 은퇴의 질을 가른다. 김영수 씨의 말처럼 왜 더 일찍 안 왔을까라는 후회는 사실 이제야 진짜 삶을 찾았다는 고백이기도 하다. 결국 은퇴는 떠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다. 돈을 줬던 세월에서 벗어나 사람의 온기를 되찾는 여정. 그것이 귀국 은퇴의 진짜 의미다. 귀국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김영수 씨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단단하다. 아침엔 근처 공원을 걸으며 마주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젊은 세대와 어울린다. 저녁엔 아내와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가끔 동네 식당에서 된장찌개 한 끼를 나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 같지만 그는 말한다. 이게 바로 내가 원하던 삶입니다. 미국에서는 일주일 내내 사람 한 명 만나기 어려웠다. 차를 몰고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고 모두 약속이 없으면 만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문을 열고 나가면 관계가 생긴다. 작은 인사 한마디, 낯선 이와의 대화가 그를 다시 사회의 일부로 만들어 주었다. 그에게 귀국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관계의 복귀였다. 미국에서의 은퇴는 경제적 안정 위에 지어진 고립이었다면 한국에서의 은퇴는 소박한 여유 위에 놓인 연결이었다. 하지만 모든 귀국 은퇴가 이렇게 순탄한 것은 아니다. 최근 귀국 은퇴자들의 통계에 따르면 절반 이상이 1년 이내에 적응 스트레스를 겪는다. 오랜 해외 생활 동안 달라진 문화적 감수성, 복잡해진 행정 절차, 그리고 한국식 속도에 익숙지 않은 일상 때문이다. 김 씨 역시 처음 몇 달은 어려움이 컸다. 병원 예약 시스템이 생소했고 공공기관의 서류 절차가 불편했다. 주변 친구들은 대부분 여전히 일하고 있었고 본인은 시간만 남았다. 그러나 그는 이 시기를 다시 배우는 과정이라 여겼다. 미국에서도 처음엔 모든 게 낯설었잖아요. 여긴 다시 고향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는 천천히 일상의 질서를 회복했다. 매달 연금이 들어오는 날짜에 맞춰 가계부를 쓰고 식비와 교통비, 의료비를 구분해 기록했다. 미국에서처럼 소비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생활 구조를 이해하며 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노후의 리듬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노후에는 돈보다 리듬이 중요해요. 일정한 시간, 일정한 관계, 일정한 비용이 반복될 때 마음이 안정돼요. 전문가들은 이런 변화를 노년 적응 곡선이라 부른다. 귀국 후 처음 6개월은 신혼처럼 새롭지만 그 후에는 현실이 밀려온다. 언어는 같지만 문화는 달라져 있고 가족 관계는 어색하며 사회 시스템도 낯설다. 이때 중요한 건 경제적 대비보다 심리적 보궐력이다. 은퇴 후 외로움은 돈보다 훨씬 빠르게 삶을 무너뜨린다. 김 씨는 이 시기를 조용한 전쟁이라 표현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일상의 목표를 만들었다. 하루에 한 사람 이상에게 먼저 인사하기, 한 달에 한 번은 새로운 곳 가보기, 일주일에 한 번은 봉사활동 참여하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그를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루틴이 노후 우울증을 40% 이상 줄인다고 말한다. 귀국 은퇴자의 가장 큰 위험은 경제난이 아니라 소속감의 부재다. 한국에서 다시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주소를 옮기는 게 아니라 관계망을 다시 짜는 일이다. 재정적인 면에서도 그는 철저히 현실적인 전략을 세웠다. 미국에서 받은 사회보장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치면 한화로 약 320만 원 정도가 된다. 한국의 평균 은퇴자, 생활비인 부부 기준 270만 원과 비교하면 여유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율과 송금 수수료, 의료비를 고려하면 빠듯했다. 그래서 그는 고정비 절약보다 의미 있는 소비를 선택했다.
매달 10만 원은 사회복지기금에 기부했고 대신 외식은 줄였다. 돈을 쓰는 목적이 바뀌었어요. 예전엔 불안해서 저축했다면 이제는 관계를 위해 써요. 이 말은 단순한 미담이 아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의미가 깊다.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건 소비의 양이 아니라 방향이다. 자신에게 의미 있는 지출이야말로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 그는 이런 경험을 두고 노후의 경제는 절약이 아니라 해석의 문제라고 말했다. 같은 10만 원이라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 인생의 온도가 달라진다는 뜻이었다. 이와 같은 귀국 은퇴 사례는 점점 늘고 있다. 특히 1990만 2000년대 초반 미국이나 캐나다로 이주했던 1세대 교민들이 60대 후반에 접어들며 귀국을 고려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자녀가 현지에 정착해 있어 가족 단위가 아닌 부부 단위 귀국을 택한다. 처음엔 외로움이 걱정되지만 실제로는 자율적 노년이라는 새로운 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김 씨도 귀국 후 부부 관계가 이전보다 더 좋아졌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각자 역할에 갇혀 살았어요. 나는 운전과 정원, 아내는 집안일. 지금은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 대화가 많아졌죠. 싸움도 하지만 금방 풀어요. 한국에서는 부부가 같이 늙어가는 느낌이 들어요. 이는 노년 관계 연구에서 말하는 공유의 정체성 회복이다. 오랜 해외 생활에서 잃었던 우리라는 개념이 귀국 후 복원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귀국이 모두에게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귀국 은퇴는 준비 없는 선택일 때 또 다른 혼란이 될 수 있다. 귀국자 중 일부는 한국의 생활비 상승, 주거 불안, 행정 복잡성에 지쳐 다시 떠나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조언한다. 귀국을 결심했다면 최소 1년은 체험 귀국을 하라고. 실제로 살아보며 의료비, 교통, 식비, 주거비를 계산하고 자신이 원하는 생활 리듬이 한국에서도 가능한지를 검증해야 한다. 귀국 은퇴의 핵심은 계획된 현실감이다. 김 씨도 귀국 전 6개월간 한국에 잠시 머물며 의료체계와 생활비를 점검했고 그 경험이 결정적이었다고 했다. 그때 해봤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어요. 현실을 알고 들어오니까 흔들리지 않았죠. 이 한 문장은 은퇴 후 모든 결정을 내릴 때 꼭 기억해야 할 진리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 그리고 계산 너머의 관계가 인생의 균형을 만든다. 시간이 흐르면서 김 씨는 귀국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는 말했다. 미국에서는 남은 돈을 세며 살았는데 한국에서는 남은 날을 세며 살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더 풍요로워요. 이 말에는 인생 후반전의 진실이 담겨 있다. 노후의 풍요는 통장 잔고의 숫자가 아니라 하루를 채우는 경험에서 온다. 사람과의 관계, 일상의 대화, 함께 걷는 산책길이 노년의 자산이 된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변 친구들에게 귀국을 권한다. 돈보다 사람, 넓은 집보다 작은 관계가 중요하다고. 그의 말에는 후회가 아닌 확신이 묻어 있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전하는 교훈은 명확하다. 늦게라도 돌아올 용기가 있다면 인생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은퇴는 도망이 아니라 회복의 시기다. 해외에서의 성공이 삶의 끝이 아니라면 귀국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 진짜 행복은 더 많이 버는 곳이 아니라 덜 외로운 곳에서 시작된다. 김영수 씨의 한마디가 오래 남는다. 왜 더 일찍 안 왔을까? 하지만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에요. 그의 고백은 단지 한 개인의 귀국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다. 은퇴 후에도 여전히 늦지 않았다는 것. 삶을 다시 따뜻하게 데우는 일은 언제든 가능하다는 것이다.